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엠페스의 연애와 결혼, 애정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엠페스에 관련된 다른 영상은 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애정관계에 대한 영상을 좀 마지막에 만들게 됐어요. 저는 이걸 읽었는데 좀 제가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빼야 되나, 뭐 어떻게 다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서 좀 제일 마지막에 만들게 됐어요. 다른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좀 고민이 많이 돼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엠팩스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결혼과 연애 관련된 건 좀 공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남편이 무슨 얘긴데? 그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저희 남편이 막 그거는 엠페스와 결혼한 나의 이야기다. 반드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엠페스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찾고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자기는 자기 얘기 같고 너무 공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내용을 정리해보고 또 우리가 이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인과 그리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오늘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밀감이 생기면 포용력이 향상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애정 관계는 엠패스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줄 때 지상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민감성을 존중해주면 초민감자는 더욱 안정되고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관계이며 엠패스 역시도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엠패스는 극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연인이나 배우자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지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정신적인 피로를 느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과 스트레스에 전염됩니다. 경계선 긋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중압감을 느끼거나 질식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힘듭니다. 반드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신체 증상, 감정 이런 것을 막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 문을 닫아 걸어 잠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억누르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달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엠패스가 장기적으로 연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싱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은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불능자에게 끌리는 겁니다. 사랑 불능자란 대충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쁜 남자, 바람둥이, 불륜남, 나르시시스트, 회피형 남성, 에너지 뱀파이어. 자, 이런 남자들이요. 이런 남자에게 자꾸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엠패스는 이런 사람들한테 끌리는가? 이런 나쁜 남자들한테 왜 끌리는가? 이거는 바로 이런 나쁜 남자들,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메시지를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하게 줍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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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으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근데 우리 엠패스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던지는 이런 수수께끼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뭘까? 무슨 의미일까? 그때는 이랬을까? 저 때는 저랬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과 진실도 있죠. 뭐가 진짜일까? 뭐가 거짓말일까?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랑불능자들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이제 마초, 바람둥이, 얕은 관계를 또 이어나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엠패스도 좀 깊이 관계를 맺으면 느껴지는 중압감이 있고, 이런 나쁜 남자들도 얕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또 그 필요가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던지는 이런 정보를 읽는 것은 엠패스의 몫이죠. 엠패스들은 촉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보고 메시지, 그가 남긴 정말 프로필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사진 이런 거를 보면서 그의 상태를 유추하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서 배경 사진을 보면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나 댓글을 남긴 여자 중에서 같은 지역에 간 사람이 있는지 막 이런 것을 살펴보기도 하고 퍼즐을 짜맞추기도 합니다. 엠패스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죽기 살기로 집착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관계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불능자, 나쁜 남자들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엠패스들은 그들에게 집착하고 짝사랑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그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정말 인생의 황금 같은, 정말 귀한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시간을 보낸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지금 위험하고 중독성 있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 사로잡혀 있다면 의식적으로 이 관계를 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엠패스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위험한 관계는 바로 썸만 탄다는 겁니다. 나는 초민감자입니다의 저자 주디스 올로프는 이런 관계를 새로운 관계 중독이라고 불렀는데요. 관계 초기의 설렘만 즐기고 친밀감이 끼어들면 중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강력한 감정적인, 성적인 케미스트리에 끌리기 때문에 썸을 타면서 오는 그런 설렘만 즐기거나 사랑 불능자에게 이끌리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엠패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민감하고, 내가 이렇게 예민하고, 감정이 이렇게 섬세한데 과연 내가 누구랑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는 초민감자입니다에서 소개한 엠패스가 만나야 되는 연인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쿠파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가, 논리와 이성적인 사고의 틀로 세상을 관찰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겨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육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렬한 감정에 휩싸인 엠패스를 좀 보완해 줄 수가 있고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엠패스가 만나면 좋은 두 번째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친절하고 열정적이고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우리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마음도 잘 통하고 서로도 잘 이해하고 구구절절 우리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좀 서로 흥분했을 때 서로 흥분했을 때는 둘 다 같이 흥분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흥분한 초민감자 둘이 붙어 있으면 서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둘이 같이 흥분했다. 그러면 각자의 공간에 들어가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센서티브에서는 HSP, 남들보다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같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같은 HSP끼리 결혼한 사례가 나옵니다. 나는 세 번째 결혼에서 영혼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정말 지루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둘 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를 별로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서로의 존재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잘 몰랐던 나의 내면에 대해 아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HSP, 더 민감한 사람이나 엠패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영적인 호기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믿음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신념 체제를 만들기도 하고 정신적인 공동체에 속하기도 합니다. 내면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고 강렬한 영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 깨달음과 영감을 얻고 이것을 또 말하고 나누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별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라는 건 뭐 부동산,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거지. 우리처럼 막 내적인 성장과 내면의 풍부함 이런 것을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파트너가 엠패스나 HSP 부류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서로가 조화롭게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몇 커플을 알고 있는데요. 모두 다 굉장히 잘 사세요. 매우 조용하게 살고 있고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집에서 뭐 하나? 뭐 싶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고요하게 그들만의 페이스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경우는 다 외벌이인 경우였던 것 같고요. 이 여자분은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은 이제 퇴근 후의 시간과 주말을 남편과 함께 보내는 거죠.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역시 퇴근 후와 주말은 모두 아내와 함께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보냅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 없고요. 그냥 고요하고 조용하게 뭐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큰 휴식이 되고 삶의 활력이고 위로가 되는 관계인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의 파트너는 바로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믿음직하며 안정감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에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듬직하고 일관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 표현을 바위형은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엠패스와 바위 유형은 환상의 커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유형은 엠패스에게 감정과 열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고 반대로 엠패스는 바위 유형에게 안정적인 성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패스 같은 경우에 바위형이랑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한다면 바위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뭐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대화를 또 유도하고 애정이나 감정을 또 표현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 남편이 이걸 듣더니 역시 나는 이렇게 강인하고 안정적이고 든든하고 나는 역시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부분이 엠패스와 결혼을 했을 때 혹은 연애를 했을 때 이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의 배우자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엠패스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꼭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긴장을 풀어라. 휴식을 해라. 왜 안 쉬냐? 왜 혼자 안 있냐?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옆에서 보면은 제가 한계치에 다다라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되고 지친 게 보이게 되고 그럼 그게 또 우리 가족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은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좀 균형 있게 좀 끌어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혼자 일을 하니까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틀고 제가 되게 편안한 옷을 입고 되게 좋아하는 허브티를 마시면서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서 책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좀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도 해야 되지만 충전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이 완전 뭐 난리가 나거든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힘들면 1시간 정도 제가 혼자 욕실에 물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 있는
듣고 제가 듣고 싶은 음악 듣거나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긴장을 풀고 내가 혼자 지내는 시간과 연인이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이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맞벌이에다가 워킹맘에다가 애가 어리면 사실 그게 되게 어렵고, 그게 또 우리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에도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먼저 충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정말 저는 사실 나는 초민감자입니다에서는 총 12가지의 팁을 주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엠패스는 여러 가지 감정 문제를 동시에 느낍니다. 여러 문제를 동시에 내세우거나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인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특별히 과제지향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전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엠패스가 자기 말이 옳다고 계속 증명하려고 똑같은 말을 또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인이나 배우자는 우리처럼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소화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 시간을 가져가지고 긴장을 해소하고 자신만의 다시 리듬을 찾으세요. 나의 리듬을 다시 찾아서 내면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엠패스끼리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양쪽이 다 흥분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엠패스는 막 따따따따따 하고 막 내 감정이 이러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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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 입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이랬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늘 바빴어요. 계속 회사를 다니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학위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늘 바빴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싶고 공감을 얻고 싶고, 그리고 또 내 생각이 맞는지 이게 잘 맞는 건지 좀 이런 것도 체크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저는 강했죠. 근데 저도 좀 대체로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하면.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진짜 뭐 밤새 통화를 하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게 남편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도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벌을 받는 것 같이 그냥 남편을 고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썼던 방법은 뭐냐면 그런 대화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언제냐 하면 차 안에서 로드 트립을 하면서 그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다른 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었고요. 얘기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착하면은 대화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끝을 정해놨고, 또 이때는 아이가 뒤에서 차에서 잠들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저희 아이가 차에 타면 한 1시간 정도는 잠을 자요.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자는 그 1시간 동안에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계를 정해놨고, 저도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막 하지 않고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의 어떤 페이스를 조절을 해나갔어요. 저희 남편은 좀 바위형의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둘의 주파수가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맞춰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제가 결혼한 이후로 굉장히 말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는 말이 진짜 없는 사람인데 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감정 같은 거를 훨씬 더 잘 조절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애나 결혼 문제 혹은 부부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 엠패스의 육아 이렇게 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